예, 오늘장 중심 잡아보기에 앞서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부 김희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예, 관련 내용 정리해 SK하이닉스가 주시죠.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전 지난 1분기 매출 8조 4,941억 원, 영업이익 1조 3,24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18%, 65.5%씩 증가한 수치로 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휴대폰과 PC, 서버용 디램 수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매출이 전체 96%로 이중 디램이 70%에 달해 이 가격 변동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디램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4% 늘고 낸드 플래시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고용량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이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으로 올해 말 인수하기로 한 인텔 낸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 낸드 사업은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 비중이 80%로 높고 이 생산 원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조금 뒤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투자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 파운드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투자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키워드 확인하기에 앞서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는데. 조금 잘 나왔는데. 살짝, 예. 그 미국 기술주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실적 잘 내놓고도 빠지는 경우가 테슬라도 그렇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주가 반응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하이닉스 주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많이 연동이 되는데 밤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8% 올랐다는 거. 어제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예. 만약에 하이닉스가 그 실적 발표하고 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흐름도 변할 것 같은데 확인하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 몇 달 동안 오른 게 없어서 SK하이닉스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 또 실망 매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개장 이후의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는 공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매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은 있는데 투자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일단 뭐 러셀 2000 지수는 또 0.2%가 올랐고요. 모더나가 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 올랐는데 테슬라가 4% 넘게 빠졌고요. 시간에 실적 발표한 두 종목은 좀 시비가 엇갈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알파벳하고요. 기술주가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는데요. 그 배경이 미 국채금리가 또 올라왔네요. 엿새 만에 1.6%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실적 발표 오늘하고 내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발표했는데요. 오늘 뭐 삼성전기, OCI, LG화학, LG 디스플레이 뭐 쟁쟁한 종목들은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내일도 많이 발표합니다. 뭐 한번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실적 발표 공시한 기업이 오늘자가 15개 기업, 내일이 12개니까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컨센서스도 대부분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건 아는데 이제 주가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요즘 어려운 시장 분위기여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실적 잘 나오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과거 어닝 시즌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못 오른 게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위에 현대차 정도고 어제 SO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못 올랐는데 빅 서프라이즈인데요. 그저께 많이 올랐었어요.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입이 떡 벌어지게 현대제철도 내놓고 예, 어마어마했죠. 급등을 했죠. 지금. 주가도 예, 예, 급등을 예.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장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실적 장세의 특징은 1등주보다 2등주에 아웃퍼폼이 있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 어떤 거에 주목하세요? 어제 뭐 제일 그 특징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4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쌍끌이가 나오고 주가도 올랐거든요. 실적을 기대를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LG와 SK이노베이션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현대제철, 카카오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SK머티리얼스 어제부터 대단했던 종목이 오늘이 28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되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 정지 전에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렇죠. 에코프로. 뭐 근데 리포트로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인적 분할 때문에 정지되는 건데 환경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분할을 하면서 네. 그 부분이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였거든요. 예, 어제 이 종목도 박앤세일이다. 대단했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예. 그리고 어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컸었는데 ST팜이라든지 랩지노믹스, 레고캠바이오 이런 바이오주들을 주로 팔았네요. 예. 그리고 수급 특징주로는 오늘 하이닉스를 꼽았는데 일단 생략하죠. 앞쪽 실적도 나왔고 일단 주가 예. 반응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볼만한 대장주는 뭐라고 보세요? 수급 대장주.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수급 대장주보다는 특징주를 예. 꼽았는데 하이닉스를 꼽았는데 뭐 자세히 일단 주가 반응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일 지금 최근에 수급 좋은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예. 수급은 좋다. 예. 외국인도 기관도 러브콜을 예, 꾸준히 그렇습니다.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공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공매도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2008년에서 2009년,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를 했다가 재개를 했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어요. 분명 두 차례 다. 이번에는 그 기간이 10개월, 3개월, 이번에는 14개월이잖아요. 제일 길죠. 길었죠. 공매도 금지 그래서 기간이.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게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코스피 200, 코스닥은 코스닥 150에 한정이 되는데 예. 같은 힘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코스닥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코스닥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공매도 예상 종목들 막 내놓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 대체장군으로 하는 종목, 고평가 종목, 맞아요. 5월 12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거기서 빠지는 종목 이렇게 내놓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공매도는 나와야지. 그거 예상해서 뭐 어떻게 매매합니까? 예, 예상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 왜 했는지 이어지리란 이해가 안 보장은 가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건 보세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 그 공매도 확대가 되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빌리는 건 이제 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증권사에서 205억밖에 안 되는데 1조 4천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이 많습니다. 3천만 원. 한도가 한도? 처음 시작까지 3천만 원. 1차 한도예요. 빌릴 수 있는 기간이 2달,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매매예요. 그리고 공매도 창구는 외국계 창구를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2월 말 기준으로 공매도 그 대량 보유 신고한 증권사들 이걸 제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체 물량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30%, 그다음에 메릴린치가 19%예요. 이 두 회사만 하더라도 50%입니다. 그 이외에도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가 19% 그리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보이는 게 외국계 증권사죠. 예, 이게 그러네요. 외국계 증권사로 주문을 내는 이유가 이 외국계 증권사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도 공매도 주문을 할 때는 외국계에 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 내가 물량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계 증권사 특히 아까 얘기한 모건 스탠이나 메릴린치를 통해서 물량이 막 나온다. 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아하. 이게 첫 번째 그 팁을 하나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그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업틴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틴 룰. 그 다음 표로 한번 좀 제가 그 엑셀로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었는데 공매도는 매수호가에 쫓아가면서 팔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선 매도가 지금부터는 지금 그 68,100원 팔자 68,000원 사자로 해놨잖아요. 예. 근데 68,100원에 잔량이 2만 주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호가 보면은 잔량들이 별로 없죠. 예. 공매도는 이렇게 최우선 호가에 잔량이 급격하게 쌓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감안하면은 내 관심 종목에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맞다.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개인 투자자 공매도 허용되지만 공매도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특히 예.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공매도 하지 마시고 주식 선물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종목이 관심 종목이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유추해 보려면은 외국계 증권사 특히 그 모건 스탠리 멜린치를 통해서 나오면은 공매도일 가능성이 많고 최우선 호가에 잔량이 급격하게 쌓인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저 왼쪽이 매도 네. 잔량. 예, 네, 호가. 잔량. 이제 호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봤을 때 0101 이렇게 치면 키움 현재가가 뜹니다. 여기에 이게 잔량이 있거든요. 창구가 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창구가 제공이 있고. 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나 메릴 린치 같은 이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 주문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 하면 공매도 가능성을 의심해보자라는 팁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여러 내용을 녹여서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마무리로 주세요. 일단 코스닥이 좀 불안해요. 어제 음봉이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이제 그 일봉 차트도 엑셀로 잘 그려보는데 엑셀 한번 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음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양봉이 3개 나오고서 어제 다시 긴 음봉이 나왔는데요. 양봉 3개가 그 전에 그 음봉을 극복을 못한 상태에서 그 음봉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고 코스닥 좀 그 거래 분포를 살펴봤더니 1020포인트, 어제 1020포인트 정도에서 끝났죠. 그래서 980 정도가 거래가 별로 안 된 거래대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좀 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은 굉장히 좋은데 어제 같은 날 현대제철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가격 부담이 쉽지가 높기 않죠. 때문에 오히려 그 신규 진입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쫓아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업계 용어로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배당 투자라든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당분간 좀 매매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특히 다음 주 때 공매도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깔고 갈 택하는 거죠. 종목 잠깐 다시 한번. 아까 뭐 금융주 계속 저는 금융주. 부족해 보고 있고요. 뭐 예. LG화학 같은 종목도 지금 깔고 가기에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정 정도 포지션 갖고 이제 길게 좀 들고 갈 만한 괜찮은 종목 LG화 금융주 지속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